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올해 시험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올해 시험을 99%가 아니고요. 100%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100% 합격입니다. 자, 우리 시험 100% 합격하자. 바로 천재가 되시면 돼요, 천재. 실망하셨죠? 자, 천재라면 우리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재가 되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IQ가 뭐 한 150 이상으로 보곤 했는데요. 세계적인 뭐 거장들 천재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IQ를요 한 180 이상 보고 있어요. 180 이상. 엄청나죠? 180 이상. 혹시 여러분들 이 역사적으로 이 수많은 천재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IQ 1위.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요 IQ가 180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IQ 1위가 누구냐? 1위가 누구냐면요. 바로 독일의 문학가 괴테. 뭐 젊은 베르테를 슬퍼하는 책 들어보셨죠? 예, 괴테. 괴테 이 사람이 최고의 IQ입니다. IQ가요 무려 210이에요. 와, 엄청나죠? 210. 200이 넘어갑니다. 200이. 엄청납니다. 자, 어쨌건 천재라면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저는 이 천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재가 될 수 있거든요.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예. 천재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천재는요. 자, 하늘 천재가 아니고요. 일시, 백, 천할 때 천재. 이 천재는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예. 천재. 무슨 말이죠? 뭐든 천 번 반복하면요, 천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누구든지 1000번 반복한다. 천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천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반복. 우리 시험은요, 반복하시면 합격합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반복을 안 해, 복습을 안 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공부가 길어지거든요.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공부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예. 반복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말이요? 분명히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잘 따라오세요. 그 학교는 수업 들으니까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니까 막 까먹더라.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분야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되면 저도 똑같습니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저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있죠. 에빙하우스.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유명하죠. 망각곡선.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자면 공부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10분만 지나면요. 10분만 지나면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기 시작해요. 대부분 다. 그리고 1시간 지나요, 1시간. 자, 실험에 따라자면 1시간 지나니까 얼마를 까먹어, 얼마를? 무려 50%. 그러니까 1시간 지났더니 무려 절반, 50%를 까먹더라. 이게 일반적입니다. 까먹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정상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제 24시간 하루가 지나가요. 하루가 지나가면 70% 이상 까먹습니다. 몇 프로? 70%.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하루 만에, 하루 내에 복습을 안 하면요. 복습을 안 하면 70%가 날아갑니다.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기 전에 복습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까먹기 전에 복습하면 이게 또 기억이 살아남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복습하고 까먹기 전에 복습하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공부는요. 일주일 동안에 복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천재, 천번 반복. 이건 제가 그냥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쨌건 복습은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동강만 듣고 복습을 안 한다. 반복을 안 한다. 실력이 안 납니다. 점수가 안 올라가야 아시겠죠? 항상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고요. 또 반복해서 복습해야지 실력이 확 틀리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잘 하셔야 됩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가 됐어요. 반복하세요. 반복. 자, 지난 시간 부정성을 공부하면서 부정성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은 수직이 되죠. 그러면 이제 토지가 절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비록 물리적 공급은 증가를 못 시키지만 1번 또 네모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공급?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을 더 쉬운 말로 이렇게도 부르죠. 용도적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도를 바꾸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늘린다. 이 근거가 무엇 때문에? 바로 용도의 다양성 특성입니다. 괄호에다가 적어줍니다. 괄호 메꿔주자.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이고 경제적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자.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경제적 공급의 예도 떠올리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에서 공급이 늘어난 것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다에서 땅으로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 전환, 즉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입니다. 택지 조성.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주택을 짓게 되면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잖아요.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집약적 이용입니다. 자, 집약적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필지 땅이 있는데요. 자, 이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증가 못 시켜요. 부정성. 증가 못 시키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1층, 2층만 건물을 짓지 말고 이렇게 10층 빌딩을 짓자 하면 이것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바로 집약적 이용, 다른 말로 입체적 이용. 이것만큼 공급이 늘어났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급 곡선의 모양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네모 메꾸자 중요하죠. 무슨 모양? 공급을 증가시킨다. 수직이 아니고 우상향.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이다. 우상향.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꼭 연결하시고요. 자, 부정성은요,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고, 이제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먼저, A번.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B번요. 토지가 부족하죠. 집가상승 이혼. 다 적어드렸죠. 토지가 부족하다. 집가상승. 이어서. 두 번째 줄. 토지형이 집약화하는 현상. 토지가 집약화. 그죠? 집약적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10번 보게 되면요.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탈리적 수직이 된다. 나왔죠? 물리적 공급은 비탈리적이다. 수직이 되는데, 수직인데, 그러면 페이지를 적었죠? 몇 페이지? 60페이지. 자, 지금부터 교재는요, 60페이지를 찾아갑니다.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볼까요? 자, 교재 60페이지 펴었습니까? 펴었더니, 거로 7번. 부동산 공급에서 동화면 1번과 2번과 3번이 있죠. 3번 보시면요, 토지의 공급이 나와요. 기업번과 니은번. 기업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된다. 두 번째 줄. 자, 수직선이 된다. 수직선 동그라미. 나왔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킨다. 무슨 모양? 수직선. B번요. 경제적 공급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우상향이 된다. 우상향 동그라미.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 된다.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뭐? 부정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모양? 우상향이다. 예.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모두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보시면 돼요. 원래 페이지.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부부 연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속성 볼까요? 영속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구무한하죠. 따라서 영속성, 영구무한하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A번 발생 특징 보시면요. 첫 줄 밑줄 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토지는 어떤 상각?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얘도요, 페이지를 적어주자, 페이지를요. 페이지는 36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공부합니다. 따라서 363페이지 보게 되면, 바로 원가법에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B번 보시면요. 소유에서 생기는 자본이득 밑줄, 자본이득. 이용에서 생기는 운용이익 밑줄. 자, 운용이익을 다른 말로 소득이득이라고 그러죠. 소득이득. 그러니까 이제 소유에서 생기는 자본이득. 이용에서 생기는 소득이득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다. 얘도 빈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이때 소득이득은 사용과 수익이죠.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 되고요. 다음에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그럼 얘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어디서? 역시 또 페이지를 적어주자. 페이지는요,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적어주고요. 찾아갑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세요. 자, 200페이지를 보시면 첫 줄, 네모 2번에서 현금 흐름의 측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괄호 1번이 뭐죠? 영업 현금 흐름, 즉 영업수지. 영업수익에서입니다. 자, 1번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소득이득 적어주고, 소득이득.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이득이 다른 말로 얘가 바로 영업수지계산입니다. 영업수지.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괄호 2번 있죠. 자, 매각 현금 흐름 괄호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자, 지분 복귀액에다가 자본 이득 적어줘요. 얘가 바로 지분 복귀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한다 영업수지 계산, 다음에 자본이득 구하자 지분복귀 계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이런 흐름을 나중에 투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얘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득은 영업수지, 자본이득은 지분복귀액입니다. 처분할 때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원래 페이지. 자, 시범 보게 되면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 밑줄. 임대차 시장을 형성 밑줄. 자, 영속성 때문에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 얘가요, 분리가 된대. 밑에 소유는요, 소유권의 표현이죠. 소유권이 뭐가 떠올려요? 소유권을 사고 팔더라.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얘는 바로 부동산 가격. 가격을 말해요. 반면에 이용은요, 주로 사용하죠. 임대차.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료, 임대료. 따라서 소유와 이용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대요. 가격과 임료. 이때 가격은요, 소유권의 대가니까 전기간의 대가가 되고요. 반면에 자, 이용이익은 얘는요, 주로 임대차 해서 임대차라면 주로 1년, 2년 이렇게 비교하면 짧은 기간, 단기간이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에 소유와 이용으로 분리가 된대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부동산은요, 이용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임료에서 다 밑줄 그었잖아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다음 D번 보시면요.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죠. 활동을 밑줄입니다. 장기적으로 배려 밑줄. 장기 동그라미.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부동산 투자는요, 과거, 현재부터 항상 미래 가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항상 부자들은요,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장기가 중요합니다. 2번 보시면,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관리 밑줄, 관리가 중시됩니다. 부동산 관리를 잘 하게 되면요, 현재 가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리에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영속성은, 자, 페이지를 찾아보는 종류 단어는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 적용이 배제가 된다. 나중에 간접평가에서 공부하고요. 또 투자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을 시킨다. 소득이득은 영업수지 계산, 다음에 자본이득은 지분복귀 계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넘어가죠. 개별성.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자, 번지가 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 때문에 발생 특징을 보시면요. 먼저 A번.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동일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이 각각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밑줄입니다. 토지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밑줄. 자, 일물일가 법칙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물일가. 자,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일물일가는요, 해석하면, 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립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아니고, 자, 이들은요, 바로 동일하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 여러분들이 표준 가격이 되면 담배를 사자. 에세. 동일한 담배죠. 예. 똑같은 담배니까 똑같은 가격 얼마? 4,500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일물가 법칙인데 부동산은요.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X 없잖아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물가 법칙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당연히 B번처럼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성립이 어렵고 자 10번요. 10번. 10번은요. 개별성은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한다. 괄호 밑줄입니다.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 밑줄. 자 적어볼까요?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더라. 얘도요. 페이지를 확인하면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페이지가요.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이 개별 분석을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D번 보시면요. 감정평가에서 밑줄입니다.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하시고요. 또 표준지가 나죠. 표준지. 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표준지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페이지를 적어준다면 페이지는 자, 우리 교재는 40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표준지가 납니다. 다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게 되면요. 표준지가 뭐냐? 쉬운 말로 표준지는요. 뭘 적어주자? 대표성. 자,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필지 토지가 바로 표준지인데 표준지.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대표는 필지,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자, 2번밖에 없는데요. 그 아래에다가 2번 아래에다가 F번. 자, 하나만 더 메모합니다. F번. 동안에 F 적어주고요. 메모합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개별성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죠. 비공개성. 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물건은 표준화가 어렵다 해서 비표준화입니다. 또 개별성 때문에 유통체계가 조직화가 어렵다 해서 비조직성.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에서 BBB, 3B, BBB가 나타난대요. 자, 이것도 페이지를 적어볼까요? 몇 페이지? 바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자, 그러면서 91페이지 책을 펴볼까요? 91페이지 봅니다.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괄호 2번이 있죠. 괄호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인데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시장의 비조직성. 한 장 넘겨서 4번 상품의 비표준화성. 5번 거래 비공개성. 따라서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이것이 모두가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시장은요, BBB가 되는데까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설명 모두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핵심 단어들, 다음에 부정성과 관련된 용어들, 다음에 얘는 뭐죠? 영속성, 얘는 개별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학교는 전체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용어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교는 전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복습 활동이거든요. 자, 제가 친절히 페이지를 다 적어줬으니까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제대로 된 공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복습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 2번에 있죠. 인문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용병가. 용, 용도의 다양성. 병, 병합 분할 가능성. 가,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용변가를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1번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요,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맨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창고를 지을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죠. 얘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은요, 용어 두 개는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기억번, 의를 보시면요, 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래 내 토지는요, 용도적 공급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용도적 공급은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따라서 자,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나왔죠? 60페이지가 여기서도 나왔네.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되고 60페이지. 다음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양? 우상향. 반복되죠.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 되고 이것을 해결해서 공급을 늘리자 해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어떤 모양?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 다음에 니은번 발생 특징을 보시면요. 발생 특징. 자, 밑줄입니다. 최유효 영의 판단 근거 밑줄. 바로 최유효 영입니다. 자, 최유효 사입니다.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 페이지는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그러면 또 이 페이지 찾아가 보니까 정말 나오는지 343페이지 찾아가 봅니다. 자, 34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34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이 그림 보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창고 지을까.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상가를 짓는 게 최고로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의 용도를 선택하자.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를 선택하다 최유효 사용의 용도를 선택이 된다. 죽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10번 보시면요. 10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창조적 이용과 전환이 가능하다. 자, 창조적 이용과 전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를 말해요. 경제적 공급. 그러니까 10번에서요. 창조적 이용은 쉬운 말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이 되고 이행과 전환 이거죠. 바로 용도를 바꾸는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해요. 후보지와 이행지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늘리잖아요. 이것들이 모두가 용도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경제적 공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병합 분할은요, 인간이 이용하니까 인간의 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병할 수도 있고 또 분필할 수도 있잖아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요. 병합 분할은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다만 발생 특징에서 10번 보게 되면 단어 떠올리자. 규모의 경제 밑줄. 이어서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얘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플로테이지는 쉬워요. 플로테이지 한다는 것은 합필하다. 합필한다는 게 플로테이지가 되고요. 합필하다. 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단어를 볼 수 있으니까 얘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규모의 경제가 뭐냐? 얘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볼까요?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가 6번 있죠. 6번에서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자, 참고 표시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불경제.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수업하는데 아주 큰 칠판에서 편하게 강의를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칠판이 좀 좁아요. 좁은 칠판이다.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원래는 많은 시간들을 이제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편하게 했었는데 지금 오후 시간.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오후 시간에 마침 공법 권 교수님이 오후에 계속 기초특강, 특강 촬영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강의실이 다 같이 돌아가니까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4월, 5월, 6월 계속 오후에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큰 칠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금 스튜디오 촬영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칠판이 좁더라도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필기할 때 고민이 돼서 그렇지 어쨌건 필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판이 조금 좁아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서 강의 노트만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조금 좁잖아요. 자,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 봅니다. 얘가 뭐냐? 얘는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뭐가 나왔지?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예를 들면 자, 땅들이 많습니다. 여러 땅이 있죠. 이걸 다 합병하자, 합병. 합병이 합필하자. 합병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큰 땅이 됩니다. 여기다가 큰 공장, 아주 대규모 큰 공장을 지었다. 큰 공장입니다. 큰 공장을 짓게 되면 무엇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죠. 반복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대량 생산, 많이 찍을수록 물건 만들 때 평균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절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단가, 평균 비용은 절감이 돼요. 어떤 비용? 평균 비용이 절감이 돼요. 반복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비용이 절감이 된다.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요. 다출판사의 아주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규모의 경제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한계 비용 X 돼 있잖아요. 괄호 한계 비용 X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요. 한계 비용이 아니고 평균 비용과 관계가 되는 용어입니다. 평균 비용을 절감을 시킨대요. 다음에 규모의 불경제가 뭐냐? 불경제. 예를 들면요. 자, 저희 공인모에서도 책을 많이 출간하죠. 책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기본서. 책을 찍는데 책을 한 권만 찍자. 한 질만. 자, 6개 전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소 맡겨가지고 딱 한 줄만 찍겠대. 그러면 한 줄만 찍어내면 이때 비용은요, 얼마쯤 들어갈까요? 예. 억대가 넘어갑니다. 왜냐? 선생들마다 책을 써야 됩니다. 원고를 써야 됩니다. 원고 쓰면 원고료 또 주잖아요. 뭐, 1,000만 원 주건 2,000만 원. 원고비만 해도 몇천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비용부터 해가지고 온갖 책을 찍어내는데 엄청난 비용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 권에서 100권 찍고 1000권 찍고 많이 찍어요. 5000권을 찍자. 5000권. 5000권 찍으면 단가가 계속 떨어지겠네. 얘가 뭐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책을 많이 찍을수록 평균 단가는 이렇게 계속 단가는 떨어지더라. 떨어지죠? 여러분, 평균병은 떨어진다. 규모의 경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책은요, 적정 수준까지 많이 찍으면 단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바예요, 오바하죠. 자, 저희 공인모, 원장님이 욕심을 내가지고, 5천원은 무슨 5천원이야. 10만권 찍자, 10만권. 말도 안 돼. 10만권 찍자. 물론 10만권 찍으면요, 비용은 계속 떨어져. 정말 싸거든요. 10만원 찍어버리면. 근데 이거 찍으면 패착입니다. 왜? 10만원 찍으면요. 5천원은 1년 동안 팔 수 있는 건데 이거 못 팔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9만원 넘게 얘가 안 팔려. 쓰레기야, 쓰레기. 안 팔려요.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이게 되면 이때부터 창고에 그 임대로 더 들어가지, 광고하지, 보관비용, 물류비용, 온갖 비용들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이 순간 문 닫아야 됩니다. 학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치는 책이 많이 만들면 오히려 평균 비용을 감당 못한다. 이거는요, 공장 문 닫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다. 얘는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규모의 경제가 바람직하죠. 왜? 어느 정도 병이 절감될 때까지 가장 바람직한 생산 구간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요, 평균 비용과 관계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5페이지. 3번요. 위치의 가변성. 자, 이때 위치는요. 기업은 사회적 위치, 미업은 경제적 위치, 디귿은 행정적 위치 세 가지입니다. 자, 위치 가변성이 있죠. 자,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얘도 페이지를 적어자, 페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3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를 펴볼까요? 펴봅니다. 338페이지요. 자, 폈습니까? 자, 피니까 뭐가 보이죠? 중간에 표가 보이죠, 표. 감정평가에서 가격 형성윤인데, 그러면 표 제목이 뭡니까? A번 일반적 요인의 종류가 3개. 표를 보니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3가지입니다. 얘가 바로 똑같습니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요 표에 있는 항목을요, 그대로 옮겨봐서 몇 페이지 담았다? 35페이지 항목입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은요, 감정평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을 옮겨왔잖아요. 옮겨왔습니다. 이런 위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항목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35페이지 보시면서 기업번 사회적 위치 가변성,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 적어줍니다. 대표적인 단어. 사회적 위치하고 사회적 위치는 대표적으로 인구. 많은 항목들이 주로 인구와 관계됩니다. 대표 단어. 니은번요. 경제적 위치 가변성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경제적 위치, 수익 적어주고. 모든 단어가 수익이 키워드죠. 수익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디귿번 행정적 위치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정책. 정책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용하니까 이렇게 위치가 변화한대.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를 들면, 자, 세종시 또는 판교 신도시, 테크노밸리죠. 자, 그러니까 세종시나 판교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니까 먼저 인구가 늘어나지. 얘가 뭐죠? 사회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또 세종이나 판교 신도시는요, 도로가 되게 좋아졌죠. 국도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좋아지잖아요. 그것만큼 뭐지? 수익이
높아지고 땅값도 올라가고 바로 경제 위치가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또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과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특성, 자, 부부 연계, 다음에 용변과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제가 각 특성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 단어는요, 이렇게. 페이지를 다 적어드렸고, 간략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특성, 부부 연계, 용변과는 학교는 전체. 예. 전체 단어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의 종합 문제는요, 이런 단어들을 동남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내면 종합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부동성이죠. 얘는요, 부정성이죠. 얘가 전부 다 부정성. 그래서 이제 부동성과 부정성이 단독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많이 할애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지문 부정성이 나되면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되면 좋은 문제가 되겠네. 예. 그래서 이 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부. 자, 부동산 특성을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36페이지 보시면요. 제2절 부산의 속성이 있죠. 속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